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난드 게이트를 사용한 발진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 기능사 또는 전자실기 실습 교재를 보면 난드 게이트를 사용한 발진회로가 종종 나옵니다. 실제 제작을 했을 때는 문제없이 동작을 하지만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테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이브러리 선택과 초기값 설정에 따라서 발진이 되고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쉬운데 처음 쓰시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캐패시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해 콘덴서. 좁네요. 이 콘덴서는 유로피언 스타일 프로테우스의 초기 값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 로컬을 처음 선택하시면 유로피언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노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프로테우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얘를 쓰시던 관계는 없으세요. 단지 얘는 뒤꿈치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돼서 좀 더 설명이 쉬워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구나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린 노면이 전자기능사 관계가 9번의 발진회로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동작을 시켜볼 건데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탱터라고 하면 빨간색, 파란색만 나와야지 회색이 보여서는 안 돼요. 지금 보시면 회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를 하고 얘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구간을 보기 위해서 슬라이스 폼으로 이렇게 프롭을 찍어서 확인해 볼게요. 5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초기 설정 값이 없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요. 나왔네요. 요거를 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물음표가 있죠. 이게 플로팅 상태인 거예요. 여기가 하이에서 플로팅으로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하이 플로팅. 하이가 되는 순간이 상당히 짧은 거죠. 그러면 이 회로에 플로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 유튜브를 보거나 교육을 받았을 때 만약에 발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기 값을 설정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컨덴서기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에 초기 값을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클릭, 플레이스 와이어 라벨, 그리고 누구의 초기 값을 설정합니까? 컨덴서에. 그러니까 이 컨덴서의 초기 값,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IC는 이니셜 컨디션은 1이다. 그럼 얘는 충전 상태가 있죠. 충전이 다 된 상태다. 전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클릭, IC는 0, 전압이 없는 상태다 하고 썼어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약간의 변화가 생겼네요.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초반부 언더 해볼게요. 이 초반부의 시작점이 많아진 것뿐.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0.2에서 1.9 사이만 오는 그러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여기서 멈춰버리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74 LS00이 난드 게이트입니다. 난드 게이트. 그러니까 난드를 찾아오세요. 액티브 안에 있습니다. 얘를 난드로 대체합니다. 7400 대신에 난드로 대체합니다. 자, 초기 값을 없애볼게요. 실행. 전체적으로 아예 플로팅 상태이기 때문에 발진을 안 해요. 플로팅 상태이기 때문에 2.5V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컨덴서의 초기 값, 이 라인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풋 두 개와 저항의 한 핀과 컨덴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연결된 라인 위에서 우클릭, 플래시 와이어 라벨, IC는 1.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IC는 0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회색이 살짝 보이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0, 4.9, 그러니까 0V, 5V가 계속 잘 나오네요. 그래프로 볼까요? 잘 나오죠. 네, 해보겠습니다. 이 초기에 하이가 좀 긴 이후에는 이 이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같은, 여기부터였네요. 여기부터 같은 주기에 쭉 하이 나오고, 얘는 이 초기 값은 여기는 길고, 그쵸? 주기가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이상해요. 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뭐 정상으로 나오는 거 다 보이죠. 어쨌든 초기에 74 LS00을 썼을 때보다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때는 반드시 IC1, IC0이라고 하는 이제 스크립트를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스크립트를 없애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처음 사용할 때에 이 컨덴서를 누굴 쓰시냐면 캐패시터라는 애를 쓰시면 돼요.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는 액티브 안에 있습니다. 캐패시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액티브 안에 캐패시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추가된 컨덴서가 있습니다. 전에 컨덴서고요. 이 값은 아까와 동일하게 22 수식했습니다. 극성은 자기가 회로를 구성을 보고 자동으로 극성을 잡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아하, 마찬가지로 초기 값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플로팅 상태예요. 자, 이럴 땐 일반적인 CAP-2의 리시를 썼을 때는 저희가 RC equal 0이라는 걸 줬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썼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이 라인 해볼게요. 우클릭, place wire label, BS는 1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설명 잠시 후에 드릴게요. 실행. 발진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초기 값을 하나 줬는데 동작을 합니다. 얘는 초기 값부터 정확한 파형들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BS는 뭐냐? 얘를 없애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행. 지금 현재 양쪽의 전위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기 하나가 낮아야 충전되고 방전되는 역할이 될 건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U2의 출력단, 이 출력단에 플레이스 와이어랩을 주는데 U2가 전원이 인가됐을 때 부트 상태, DS, 부트 스테이트를 1로 출력을 해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출력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뭐 변화가 없겠죠. 아까와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초기 값이 여기 하이가 떠서 로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얘를 에디트 이번에는 BS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로 떨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습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74LS00이라고 하는 것이 도면에 주어졌을 때 얘를 사용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동작을 안 할 때는 74LS00 대신에 난드 게이트를 쓴다. 만약에 74LS08이라고 하면 AND 게이트를 쓰시면 되겠죠. 대신에 학생들이 실습실에 가서 난드 게이트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재료를 줄 때 이게 난드야 이렇게 안 주죠. 74LS00 얘 안에 난드 게이트로 구성된 IC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난드를 74LS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띄워놔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회로가 어떤 회로다. 난드 게이트 발진 회로, 즉 74LS00으로 되어 있는 발진 회로이다. 그리고 이후에 그대로 실습실에서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에디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7400 난드 게이트로 되어 있는, 즉 이 7400이라고 제가 굳이 이제 강조한 이유는 실습실에 쓰는 혁명이니까 그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난드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발진 회로가 나올 경우에는 뭘 쓴다? 74LS00 대신 난드를 가져오시라. 그 다음 컨덴서를 JP-ELEC 대신에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는 액티브에 있습니다. 캐패시터가 ASIMM-DLS에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캐패시터의 기능을 모델링 할 수 있는, 보시면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초기의 값을 만드는, 무슨 값? 어떤 IC가 있거나 또는 어떤 FET가 있거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그 내부 속성 값에 컨덴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모델링 프리미티브니까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 잊으시면 괜찮습니다. 디바이스냐 액티브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 액티브에 있는 얘는 애니메이티드 캐패시터 모델 해서 극성을 자동으로 잡으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0.0000001초 이상의 그러한 아주 정밀한 걸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시뮬레이션 가지고 7, 80%의 결과를 보고 실제 만든 다음에 또 나머지 튜닝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를 쓰는 이유는 낸드 게이트로 구성된 회로의 발진 회로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파형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이 애니메이티드 캐패시터, 액티브에 있는 애니메이티드 캐패시터 모델을 쓰시면 돼요. 사실 영국 본사에서는 얘는 튜토리얼용으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시면 돼요. 액티브 있는 캐패시터. 저항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단 RC equal 0, RC equal 1 이런 표 필요 없이 부트 초기 상태 값만 요구사항에 만약에 초기 값이 0이어야 한다고 하면 이 초기 값을 우리가 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왜? 프로브를 여기를 찍어서 이 값을 먼저 측정을 하니까. 해볼게요. 만약에 이 값이 1이어야 되면 에디트에 얘만 1로 바꾸라. 그러면 1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 화면은 뭐 스파이스 사용법을 아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디지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초록색 여기를 따닥 하시면 창이 커져요. 제가 떠나서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하면 빨간색 커서 하나 더 생기죠. 얘를 조절을 해볼게요. 얘와 얘 차이는 671. 얘가 671. 네. 초록색은 300. 그랬더니 얘와 얘 사이의 갭은 371 ms. 넘겨볼까요?
얘가 1.2초니까 1.23 정도 같고요. 얘와 얘 사이는 여기 dx 얼마? 마이너스 928이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얘 기준이니까 928인 거고요. 그래서 커서를 가지고 이렇게 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하면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낸드 게이트를 사용한 발진 회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라이브러리 선택이 중요하다. 주어진 IC의 형명 74LS00이면 난드 게이트. 만약에 낫 게이트로 해뒀다. 그러면 74LS04라고 하면 낫 또는 인버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돼야 하는 모델링에서 출력돼야 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값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값은 컨덴서가 일반적인 컨덴서라고 하면 이니셜 컨디션 IC라는 걸 쓰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결론적으로는 난드 게이트를 쓰시고 BS라고 하는 부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을 설정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